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저녁이 될 무렵에 시골 교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낭낭한 교회 종소리, 뭐 그런 느낌을 주었다라고 평가되는 가수 목소리가 있었죠.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워딩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대강 이런 느낌의, 바로 미국인의 소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존 덴버, 가장 미국적인 목소리다라는. 그게 한 70년대 얘기일 테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그래요. 브루스 스프링스틴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목소리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미자, 어떤 분은 양희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남자는 어떻겠습니까? 송창식, 윤영주, 서유석. 네. 이 소리를 찾아 나서는 여행, 흥남부두의 금수이는 어디로 갔을까?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오늘도 길라잡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유행이란 건 정말 그렇습니다. 60년대 마스크 하면은 역시 신성이될 테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니겠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유행이랑은 따라 돌고 그러는 것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가라는 말도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70년대 초반에 젊은이들, 남자들은 별로 아니었을 것 같고, 여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을 것 같은 여학생들을 뒤흔들었던 윤형주 이야기를 우리가 다 끝마치지 못하고요. 한 74년 정도까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면서 윤형주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김세환까지. 오늘 이제 얘기를 다 끝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노래 곡수도 좀 많고요. 네. 김세환의 노래를 정말 잘 지었던 윤형주. 김세환이 약간 달착지근함이 더해져 있다면 윤형주는 그 달착지근함도 빼버린 정말 맑고 순수한 우리가 청년 문화 할 때 떠올렸던 그 순수의 이미지를 가장 잘 구현해내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박인희하고 같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전 몰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 음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 있어요. 좀 뒤에요. 75년인데요. 네. 이제 어제 내린 비라고 하는 이정호 감독의 영화에 나왔던 삽입곡 세 곡 중에 한 곡이에요. 어제 내린 비. 네. 근데 이 세 곡 중에 한 곡인 이 사랑의 창가라는 노래가 말하자면 그 순수한 마음 여린 청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딱 들어보시면 이게 정말 70년대 전반의 청년 문화 그리고 윤형주구나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확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봐요 내 맘
이런 멋진 노래가 있었습니까? 예, 이 둘이 듀엣을 했었으면 훨씬 잘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예. 뚜아에모아보다도 낫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이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이렇게 물질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예. 네. 이렇게 물질의 욕망, 이 둘이 사랑하면은 그 손도 안 잡을 것 같은. 네. 박인희 씨 목소리도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네네. 현실감이 없고 이렇게 분위기만 싹 있는 느낌인데 윤영주 씨도 달짝지근함도 빼버린 증류수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둘이 만나니까 오히려 윤영주 씨의 존재감도 생기고요. 박인희대로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노래예요. 두 분이 녹음하고 나서도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진짜 잘 맞는데. 정말 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필원 박인희조보다 훨씬 잘 맞는 것 같고요. 네. 송창식 윤영주보다도 훨씬 잘 맞는 쪽인 것 같아요. 왜 둘이 진작 안 했지? 네, 왜냐면 참네. 예, 송창식 씨 목소리는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박인희 씨에겐 그런 게 없으니까 둘이 정말 딱 맞는 조합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절대 음감에다가 말이에요. 세상에. 이 영화 음악을 정성조 씨가 했으니까 아마 정성조 씨 곡일 겁니다. 네. 이 곡이 영화에서 이제 세 곡이 나오는데 하나가 씩씩한 청년 분위기, 아침 조깅하는 분위기의 노래가 있어요. 이게 달려서 가네라는 노래고요. 네. 윤영주 씨가 불러.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의 창가가 사랑을 느낄 때, 그 순수한 청년이 사랑을 느낄 때 얘기예요. 하나는 좀 씩씩한 분위기고, 하나는 정말 여린 분위기의 한 남자의 노래.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곡이 타이틀곡인 어제 내린 비예요. 예, 이 노래는 윤영주 씨가 평소 부르던 노래랑 좀 분위기가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예,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이제 지난주에 뒤이어서 들려드리는 건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74년 곡 얘기하면서 미운 사람 이런 거 들려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영주 씨가 초기에 맑고 깨끗하고 지금 바로 이런 사랑 노래도 이런 사랑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랑 이외에 좀 더 슬픈 사랑, 좀 절망적인 사랑, 복잡한 느낌의 사랑 이런 거 해보고 싶으니까 뭐 네. 바보 같은 노래, 뭐 미운 사람 같이 감정이 격하는 노래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예. 잘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안 맞으니까. 예, 분위기가 안 맞고 이게 노래도 그렇게 별로인 것 같고 자기가 작곡을 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예. 그런 식의 격한 감정 같은 거는. 근데 어제 내린 비는 최인호 작사의 정성조 작곡인데 노래가 좀 익숙한 단조 스탠다드 팝이에요. 네. 그래서 격한 감정이 좀 있거든요. 본인이 짓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역시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보면 그래 맑고 깨끗하긴 한데 좀 딴 사람이 불렀으면 훨씬 더 격했겠다. 뭔가 좀 뒷심이 딸리는 듯하는 그런 기분이 그렇죠. 막.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감정을 막 비장하게 몰고 가고 막 이렇게 그 이 시기의 얘기를 치면 뽕짝기가 있는 거 그거 안 맞는 겁니다. 이 윤영주 씨한테는. 그래서 예. 사랑의 창가 쪽이 훨씬 더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니까 어제 내린 비 75년 노래를 듣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네 키 작은 나뭇잎새로 맑은 이슬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제가 윤영주 씨 노래 중에 참 독특한 분위기다. 네. 예. 처음은 좋거든요. 어제는 비가 내렸네. 저랑도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막 외쳐야 될 사랑의 때. 비야 해야 될 때 예. 안 돼. 예. 외치는 게 안 돼. 절규가 안 돼. 절규가 안 돼요. 예. 이쁘기만 해. 예쁘기만 해.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해주셨던 댓글에 나왔던 말씀대로 사랑 처음 해보는 남자라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보자면 이게 약간 어른스러운 슬픔을 알게 될 때에 배치되는 노래예요. 네. 노래가 딱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두 명인데 예.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예요. 근데 큰 형은 말하자면 술집 여자한테서 난 사생아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둘째가 맑고 깨끗한 순수한 영혼이에요. 그 맑고 깨끗한 순수한 영혼이 부르는 나중에 결국 자살하게 되는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사랑의 창가 앞에서 박인희하고 같이 불렀던 그 노래고요. 네. 그리고 약간 씩씩한 청년의 분위기가 달려서 가네. 그게 이제 그 큰형의 노래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둘이서 말하자면 그 술집 여자인 것 같은 이 전직 큰 형의 생모죠. 네. 생모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모가 나오는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와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약간 어른스럽고 끈적하고
청년들로선 감당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현실이기도 한 그런 비극을 이제 맞닥뜨려야 될 때서 나오는 어떤 그런 비극 같은 거죠.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비장했군요. 네, 약간 어른스러운 노래인데 역시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75년도면은 윤영주 씨가 그렇죠. 꺾일 때 아닙니까? 그게 12월이었거든요. 아. 갑자기 12월에 들이닥쳐가지고 대마초. 너 대마초 펴지. 예. 이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렇게 거꾸러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윤영주 씨는 어쨌든 75년 12월에 거의 뭐 가장 중요한 두세 명 중에 하나, 신중현, 윤영주, 이장희가 제일 중요한 세 명이었고 구속까지 됐어요. 나머지는 들어갔다 훈방돼서 나온 경우들도 있었는데 여기는 완전 구속이었어요. 아니 그 자서전을 보면요. 네. 생일 파티 때 받은 그 봉지가 있었는데 네, 그거 그렇죠. 그거 기억해놓고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줬는데 그게 걸렸다. 이렇게 그렇게 돼 됐었는데, 있었죠. 예, 그건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뭐, 물론 굉장히 설이 많아서 이 네. 설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떠돌아다니는 설 중에 왜 하필이면 그 모범생 갖고 죽은 집안 아들이 걸렸냐, 네. 해서, 박지만 씨하고 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지만 씨를 타락시킨 주범으로, 그랬군요. 예, 대마초도 역시 그래서 이렇게 걸렸다는 설이 있었고요. 예. 저는 뭐 제가 보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성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누가 한번 했냐면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반인가에 서유석 씨가 어느 인터뷰를 하는 데서 신문의 일간지 인터뷰에서 네.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돼 있다는 이름으로 대마초 사건이 좀 지나치게 과장되고 크게 얻어맞았다. 라는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증폭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인터뷰가 있어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박지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중학교 시절에 윤영주 씨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윤영주 씨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네. 아버지의 71년이죠. 그 마침 삼선을 축하하는 노래 신청을 한 거예요. 팝송을. 영시다열에 신청을 했구나. 예, 신청을 했고,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된 거 고맙다고 만났고,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서 형처럼 네. 그 청와대 갇혀 사는 아이였던 거잖아요. 네. 그 막내가. 그래서 형처럼 굉장히 잘 지내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타락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아버지께서. 자서전에는 박지만은커녕 박정희 얘기도 안 나오던데. 네,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설이 있다는 저는 네. 알지 못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아주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서유석 씨의 얘기가 인터뷰로 나와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주 네. 조심스러운 이야기여서 이렇게 설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핵심 인물로 걸렸던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네. 구속까지 당했고 뭐 하얀 수의 입고 저기 재판정에 서 있는 사진까지 다 나왔습니다. 결국은 집행유예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시기에 다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슨 간첩단 사건처럼 박스 처리돼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에 비해서 대마초 사건이 굉장히 크게 포장된 건 사실입니다. 청년 문화를 의도적으로 탄압을 꺾어버린.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몇 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다시 나오죠. 풀려서. 네. 나와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 곡 하나가 비교적 귀에 남았습니다. 사랑스런 그대라는 노래인데요. 79년에 배인숙이 취입했던 노래를 다시 부른 노래입니다. 예, 사랑스러운 그대. 자, 이제 안녕하면서 돌아서야지. 예. 자, 이제 안녕하며 돌아서야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좀 아쉬워요. 네. 예, 처음에 좋은데 자, 이제 안녕하며 돌아서야지. 잘 괜찮아요. 예. 근데 결국 절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제 내린 비도 절규가 안 됐고 예. 바보가 최고의 절규인데 그냥 그랬고 네. 결국 윤영주는 20살, 19살, 18살 감성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으나 그게 안 되는 거죠. 스타일상. 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광고 음악 하기를 정말 잘했고 아, 성가 가스펠송으로 나가는 건 더더욱 잘했고 그러니까 그 세계가 맞는 것이지 이 무력과 이 복잡한 유교기 엉키는 복잡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즉시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그 감수성이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80년이 되고 나면 뭐 30대 중반이잖아요, 나이가. 그러게 말입니다. 1947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직도 무슨 뭐 조개 껍질 묶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이때 나왔던 노래가 이게 제일 낫고요. 네. 사랑은 나이테 막 이런 노래도 있어요. 진짜 이상해요. 그래? 저는 몰라요. 네, 안 뜨죠, 그런 노래는. 안 어울리니까.
하여튼 윤영주 씨는 대마초 사건 때문에 꺾였다, 불쌍하다, 뭐 안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가만 내버려 뒀어도 계속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사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65살 넘어갖고 지금 TV에 나왔고는 지금 그럼요. 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꺾였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네. 자, 김세한 얘기 들어갑니다. 윤영주하고 가장 콤비로 활동을 잘하고 잘 어울렸던 콤비. 네. 둘이 같이 부른 노래 외국곡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 빗물을 막을 것인가 71년 음반입니다. 이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원래 제목이 나올 것 같네요. 어째? 그렇죠. Long as I remember the rain been coming down, the clouds of mystery pouring, confused. 그래요. 누가 빗물을 막을 것인가? Who stop the rain. 네. 네. 자, 목소리 비교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M 플리오 시절의 송창식, 윤영주 네. 목소리가 오히려 가장 잘 안 어울릴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더 잘 어울려요. 김세한 쪽이 훨씬 잘 어울려요. 네. 아까 혼성 듀엣으로는 박인이가 정말 잘 어울리고요. 네. 그리고 그 주선율 담당자로서의 매력은 역시 윤영주 씨가 화성으로 물러났고 네. 김세한 씨가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세한 쪽이 주선율 담당자로서의 매력이 훨씬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김세한의 목소리는 윤영주 스타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자 가수 얘기를 하면서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양희은과 박인이 그 어중간하게 포크 여자 가수들은 다 그 어중간에 속해 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보자면 남자 가수는 윤영주와 송창식 그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포크 가수들이. 근데 김세한은 윤영주 스타일의 목소리예요. 맑고 깨끗한 소년 같은 목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윤영주의 소리가 정제수 같은 맑음이라면 거기다가 김세한 씨는 향신료 조미료가 이렇게 싹 뿌려졌어요. 그리고 조금 중음에 가깝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좀 훨씬 더 힘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금가루, 은가루 같은 펄도 싹 쳐갖고 약간 네. 화려해요 아, 소리가. 예. 그래서 팝송 부르는 거 들어보면 훨씬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지금 이 노래에서 보면은 꽤 괜찮잖아요. 좋습니다. 노래가. 예, 노래를 듣면 어머 매력 있어 가창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예. 저는 김세한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진짜 매력 있어요. 아. 캔디립스인데요. 캔디립스요? 정말 달짝지근해요. 제목부터가. 네. 들어볼까요 그러면? 야 캔디립스 들어보겠습니다. candy lips 모른 채 하지. 드디어 알았어요. 예. 뭘요? 왜 이렇게 오빠 그러면서 김세한 씨가 사실 인기가 제일 높았죠. 그렇죠. 대중적인 인기로. 대중적인 인기로는 예. 곡을 써 방송을 진행을 해. 예. 말을 잘해.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노래 이렇게 부르니 이렇게 Candy Lips. 으악하죠. 이쯤 되면 이런 목소리로 길가에 앉아서 화가 났을까를 부르는데 이거 어떻게 안 넘어가요? 생글생글거리면서 말이죠. 네. 예.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입꼬리는 늘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런데 얘기하면 다 얘기 들어줄 것 같고. 그렇죠. 옆에 있는 윤영주 오빠는 왠지 혼날 것 같아 말 잘못했다간. 예? 너무 범생이야. 네네네. 예. 근데 김세한 오빠는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 응 그래 이럴 것 같아요. 자, 물론 김세한 씨가 네. 길가에 앉아서 나 화가 났을까 같은 윤영주의 노래를 안 부를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땐 약간 비극적인 느낌의 그런 노래가 있죠. 네. 뭐 그건 그것대로 매력이 있어서 인기는 얻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들어보면 달짝지근한 노래가 훨씬 좋아요. 네. 어쨌든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한 노래로 이런 분위기 노래로 가장 높은 인기 올라갔던 노래가 이제 비라는 노래인데 이건 이장희 곡이에요. 예. 그 분위기가 좀 달랐군요. 다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길 잃은 사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였고요. 네. 김희갑 작곡의 노래였습니다. 김희갑. 예. 두 곡을 연이어 듣겠습니다. 야, 비를 들으시면서 그 북소리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정말 미치겠어 그놈의 드럼. 예, 귀 기울여서 안 들어도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좀 특이하거든요. 예. 우리 처음 만난 날 비감없이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갈까.
갈피를 복각한 길 잃은 네. 사슴. 아니, 이 두 노래를 들으니까 새삼 김세환 씨가 훌륭한 가수구나. 나쁘지 않다. 예, 이런 예, 느낌 예. 들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예. 이런 노래도 이렇게 소화를 하는구나. 예. 가수라는 것은 일단 곡을 잘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느낌을 만들어요. 네네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 노래 막 목소리가 뛰어나게 좋거나 네. 막 절규하는 부분에 가서 막 이렇게 뭔가를 기교를 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하는 듯 안 하는 듯 힘주는 듯 안 주는 듯 그런데 그냥 가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묻어갑니다. 않고 예. 네, 가요. 예. 근데 물론 달짝지근 명랑보다는 못해요. 이런 스타일의 노래는 확실히 뛰는 건 그야말로 김세환을 가요 톱 10의 가수로 10대 가수로 올려놓게 만드는 노래는 이런 노래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네. 이 친구 이런 노래가 있긴 하죠. 하지만 김세환이 돋보이는 노래는 사랑을 노래해요 혹은 토요일 밤 이런 노래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두 곡을 듣겠습니다. 야, 사랑을 노래해요. 토요일 밤. 그러게요. 딱 그런 노래들이네요. 그쵸. 예. 눈과 눈을 마주보며 우리 사랑을 속삭여요 마음과 마음 함께 흰머리에 작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야, 청아한 이 코러스. 이게 윤영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세환 노래의 모든 뒤에 있는 코러스는 다 윤영주입니다. 참 우위가 돈독한 그렇죠. 곡비도 안 주고서. 네.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는 어디 나한테 무슨 돈을 얘가 나를 뭘로 보고 돈을 주려고 그래 이런 거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노래가 나왔던 시절이 김세환의 최고 시절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당시에 정말 독특한 개성으로 심오한 음악 세계를 추구해 갔던 그런 당대의 가객 송창식도 아니고 네. 또 여성 팬들 기대를 한 몸에 모았었고 보이스 소프라노로 명문가 자제 출신의 또 라디오 DJ를 했었던 윤영주도 아닌 네.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어부지리로 가는 것 같은 김세환의 대중적 인기가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폭이 넓었다는 그게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송창식 윤영주보다 좀 뒤에 나왔는데 네. 그 뒤에 나오는 시기가 이제 막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아. 73년, 74년이 한국 포크의 최고의 대중적 절정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절정기 때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낸 거예요. 지금 사랑을 노래해요. 토요일 밤에 뭐 이런 노래들이. 토요일 밤에가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이게 아예 MBC의 텔레비전 주말 쇼 프로그램 이름이 됐겠습니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토요일 밤에라고 하는 그 노래, 그 예.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중에 네. 토요일은 즐거워가 네네, 됐던, 토토질이 토토질이 됐죠. 됐던, 네, 네. 그게 그냥 토요일 밤이었던가, 토요일 밤이었던가로 70년대에 쇼 프로그램이 됐었는데 그 대항이 뭐냐 하면 TBC의 쇼쇼쇼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TBC 쇼쇼쇼가 있고 MBC의 토요일 밤에가 있는데 MBC 토요일 밤에가 그 전에 이름이 그랜드 쇼였어요. 네. 그 더 전에는 오비 그랜드 쇼였어요. 오비 그랜드 쇼.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왠지 좀 너무 웃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니 어떻게 협찬사 이름을 감히 제목에 집어넣어라고 하는데 그때까진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바이엘 극장이에요. 네네. 코너 이름이. 그러니까 네. 바이엘 회사가 돈을 대는 광고주가 되어 있는 거기서 계속 단막극을 하거나 드라마가 아예 바이엘 극장, 유호 극장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요즘으로 치면 유호 극장, 김수현 극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유호라고 하는 작가의 것만 계속해요. 그 시간대에는. 참 솔직한 시대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가 이름을 거는 거는 유호가 전무후무예요. 그만큼 인기 있는 작가였다는 얘기인데 예. 바이엘 극장 같은 건 꽤 있었어요. 그렇게 협찬사 후원해주는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랜드쇼도 오비가 붙은 거예요. 거기는 오비 그랬군요. 맥주가. 그래서 오비 그랜드쇼였다가 그게 솔직하지 못 그게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네. 협찬 이름을 빼라. 그래서 오비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랜드쇼였어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토요일 밤에가 됐어요. 그러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노래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그렇죠. 그 노래 제목을 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이 밤에 생겼습니다만. 그렇죠. 라디오 프로그램. 근데 토요일 밤은 원래 나왔을 때는 목요일 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제가 그거를 예. 다다음번 주 정도에 한번 갖고 올게요. 아, 네. 네. 목요일 밤에 진짜 들려드릴게요. 진짜 처음에 듣고 되게 웃겼어요.
이게 목요일 밤이라 저는 원래 목요일 밤으로 들었어요. 어느 순간 원래요? 그게 토요일이 됐더라고요. 그게 정권의 압력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목요일에 일을 해야 되지 무슨 에이. 만나갖고 노느냐 그래서 토요일로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예. 그 시대 감각으로는 저는 오버일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김세한 씨가 토요일 밤에를 불렀고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이렇게 쇼 프로그램에 간판 쇼 프로그램 이름까지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최고 절정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윤영주 씨는 라디오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던 셈이고 네. 느낌으로 딱 보세요. 윤영주 같은 사람이 정말 74년까지 오래 갈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너무 증류수야. 네. 김세한 같이 달짝지근한 게 있어야 이게 대중적 인기를 텔레비전 나와서도 대중적 인기를 얻는 겁니다. 이미 텔레비전 시대가 되면서 김세한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저는 독자적으로 오래가기 힘든 가수라고 생각해요. 김세한 씨는. 김세환. 네. 예. 싱어송라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노래를 계속 지을 수 없어요. 그런 면이 있군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 유행이 바뀌면 꺾여요. 유행이 바뀌면 목소리 유행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세요. K-팝 스타 같은 거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딱 보고 딴 거는 다 만들어줄 수 있는데 목소리 질감은 못 만들어준다. 네. 음색은 그러잖아요. 그랬군요. 목소리 질감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유행 바뀌면 김세한 씨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일찍 사라졌죠. 대마초 사건으로. 아, 그러게요. 그 당시 송창식 씨 빼놓고는 네. 이 통기타 군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리고 미리 방송하다가 사고 쳐갖고 도망간 서유석 빼놓고는 네. 다 그냥 걸려들었었잖아요. 다 걸려들었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뭐 누가 불었다. 뭐 하여튼. 그러게 말이에요. 온갖 설들이 많았어요. 아니 물론 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있죠. 김민기. 근데 아.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좀 활동 양식이 다르긴 했었죠. 그렇죠. 완전히 네. 다른 사람이었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걸렸고 네. 김세환, 윤영주, 이장이 다 세트로 한꺼번에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김세환 씨는 뭐 76년 1월인가 뭐 하여튼 발표났던가 하여튼 그 간반의 차이인데 얼마 사이로 결국은 활동이 금지당했고 구속가 안 되고 여기 아마 훈방으로 나왔던가 네. 하여튼 뭐 크게 당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활동을 완벽하게 금지당해서 몇 년 동안 아버지 자가용이나 운전을 하면서 그냥 정말 소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었던 거죠. 나중에 미국 갔다가 그 산악자전거라는 것을 보고 네. 갖고 와서 분해해서 갖고 와서 조립해서 우리나라에 보급을 했었던 그렇죠. 그런 운동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랬고 그런 사람이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걸 겪지 않은 사람처럼 잘 살았던 인생을 참 잘 즐기면서 산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좋은 삶인 것 같아요. Come to my beside. 윤영주, 김세환이 불렀던 이 노래 그리고 옛 친구 이 두 곡을 들으면서 네. 오늘 방송 마쳐야 되겠군요. 자, 좋은 선후배 사이로 지금도 같이 늙어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ome to my bedside, my darling. Come over here and gently close the door. Lay your body soft and close beside me. 하얀 모래 위에 시냇물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